시장 변화 요인들 좀 보면은 요거거든요. 글로벌 성장률을 IMF에서 이제 2.8로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관세 쪽 불확실성 반영을 한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0.2%포인트 낮췄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0.6%포인트 낮아진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0.5%포인트. 그래서 한국은 성장률이 1%? 뭐 이창용 한국 총재가 이제 0.8%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치가 이제 강한 이유, 뭐 한 가지로 뽑자면은 유동성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도 이제 새 정부 이제 들어서면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물론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도 인하를 했고 추경을 푼다라는 건 원화가 결국엔 약세 쪽이 어떻게 보면 정배, 그러니까 역배랑 정배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정책 부분들과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되게 강세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 거지, 원화 스스로에 대한 강세 요인은 사실 찾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국내도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대한 것들도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화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막 약세 흐름으로 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뭐 찐시황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움직임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변화 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 대략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이제 통화를 또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트럼프가 한번 지금 중국 쪽을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비자, 유학생들 비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또 그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통화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또 기대감을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명령 하나 또 한 게 있는데, 철강이랑 알루미늄. 근데 철강 쪽은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지난 이제 휴일 전에 철강 쪽이 뭐 현대제철,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것들 일부 미리 좀 반영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생산 확대, 이익률 증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제프리스에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실 삼성전자를 같이 하드캐리 해주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패시브 자금이 같이 이제 들어와 줘야 움직이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좋았을 때 그냥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산 움직이면 여기에 이제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 레진 쪽, 그러니까 두산에서 CCL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파미셀에서 뭐 레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일부 반도체 쪽에서 신고가 나온 게 계속 뭐 방송을 통해서도 반도체는 전 소부장에서 한 2개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리노공업이고 하나가 파크시스템즈인데, 파크시스템즈가 아마 지난번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한, 그래서 완전히 반도체랑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혼자 강한 종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부장 안에서. 그래서 파크시스템즈는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휴일 동안에 계속 그 야간에 회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전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메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20년 전력 계약을 이제 하면서 AI 인프라 확대를 하는 거. 이게 사실 AI 그 전력망 이슈가 2024년 초부터 이제 계속 움직임이 이어졌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23년도에도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미국의 그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 요게 이제 내러티브였고 숫자가 붙었었던 거였는데, 2024년도 초부터는 AI 쪽의 전력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그 내러티브를 지금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미국 쪽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이걸 탈탈 원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 원전 했던 걸 다시 탈한다. 그래서 탈탈 원전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탈탈 원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또 이슈들이 하나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프리마켓에서는 급등을 했다가 오후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밀려내려거나 보합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쪽 방향성으로는 계속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TSMC CU 같은 경우도 AI 수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좀 나온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뭐 이런 것들 다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2%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쪽에 뭐 재정 지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지부서에서 나오자마자 약간 좀 강세 코멘트, 그러니까 샘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로는 하나, 중국의 친환경차 캠페인에 이제 모델 3랑 Y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마찰 우려. 왜냐면 이제 좀 센 코멘트 하면은 눈 밖에 나면 또 트럼프가 한번 또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저거 플러스 노르웨이 쪽에서 한 200% 정도 신차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 주니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이제 참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숫자로 찍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높게 잡고 있는데, 일단은 노르웨이 쪽 판매량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프랑스 판매량이 급감을 했었던 거랑은 조금 대조적으로 급증을 한 측면이 일부 주가를 좀 견조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이랑 포드 쪽 뭐 견조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뭐 퀀텀스케이프나 앨범알 이런 것들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차트 보시겠지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페니메이랑 AI 기반 탐지 계약 요거를 했는데요. 그 페니메이가 그 미국 이제 부동산 서비스 쪽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허위 거래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탐지 계약을 뭐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뭐 지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AI 쪽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금 원탑이죠. 그러니까 뭐 신고가이고 가장 강한 종목으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같이 이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움직임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크레도 테크 요거 급등했었다가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좀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뭐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도 한 14%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타, 그다음에 델, 뭐 시게이트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 냉각 있잖아요. 냉각 관련된 종목들, 액심 냉각 종목들 일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GST였나요? GST랑 뭐 몇몇 종목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버티브 홀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랑 요 이제 전력 쪽 관련해 가지고는 GNC 에너지 계속 있자. 최근에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거의 더블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가총액 5천억은 일단은 뭐 얼추 찍고 이제 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뭐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랑 원전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 좀 보면은 앞서도 이야기 드렸었던 거 뭐 이야기 있는데, 애플 쪽이 그 구글 검색에서 좀 빼고 지금 AI 쪽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AI가 이렇게 시리가 성능이 막 이제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뭔가 시장에 임팩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AI 쪽은 계속 애플 이야기할 때 그때 AI 지각생이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한 번에 따라가면서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노이즈에 거의 이제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월마트, 테슬라가 이제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 자체 AI 쪽이 뭔가 이렇게 임팩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AI 모델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 뭐 그쪽을 좀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케일, 오클로 이런 것들 장 초반에 뉴스케일 이런 것들 다 강했거든요.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강했었는데 뭐 오후에는 다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크롬 매각 이슈 우려. 근데 저는 알파벳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빅테크 중에서는 정말 뭐 그냥 무난하게 매수를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섹터 중에서 항공, 양자 컴퓨터,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비가 뭐 계속 뭐 이곳저곳이랑 그 MOU 같은 거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이랑도 한번 이제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사우디랑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는 뭐 D-Wave 퀀텀이랑 그 다음에 아키 퀀텀 뭐 이런 것들 정도 강했고, 아이온큐는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 레드와이어 이런 것들 좀 강했는데, 뭐 로켓랩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 드론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민재기 팀장님 얘기했을 때 그 안티드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움직임이 오늘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쪽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번 드론 공격이 예전 드론 공격이랑은 좀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산속에서 조립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국경지대에서 이제 띄워서 보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되게 철저하게 작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나온 걸로는, 기사 나온 걸로는 트럭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아예 들어가서 러시아 쪽에 그 흔히 말하는 통신 시설을 이용을 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주요 시설을 좀 폭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안티 드론이든지 아니면 드론 관련된 종목을 좀 오늘 시장에서 일부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시장이 워낙 지금 다른 쪽이 드론 관련된 쪽으로는 아마 움직임들도 간간히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주랑 주도 섹터가 명확하면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개별적으로는 시세들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드론 관련된 이슈들이 이슈가 좀 되면은 아마 움직임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드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막 이렇게 흔히 말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매매할 종목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강산주를 산 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낮기도 하고요. 근데 뭐 또 그런 개별 종목들 한번 이제 쏘아 올리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방산 쪽 있잖아요. 나토에서 이번에 또 방위비 관련해가지고 한 5배 올리는 거, 그거 지대공이었나요? 그거 올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목요일날 또 뭐 회의한다고 했으니까 방산 쪽은 계속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 때 방산주도 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 세터 좀 보면은 달러 제너럴 있잖아요. 요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쪽 막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런 쪽이 타격이 더 클 것이다 막 시장의 전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달러 제너럴 괜찮게 나왔고요. 오늘이 아마 달러 트리 이쪽이 아마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요것도 한 6%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와서 지금 시장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보면은 이따 차트 보시면은 뭐 움직임 보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코인베이스랑 스트래티지, 라이엇 이런 것들 좀 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쪽 그 비트맥스인가요? 제가 종목이 중소형주긴 한데, 이게 뭐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트맥스 이거죠? 이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 기사로 나온 거 한 208개인가? 뭐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이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뭐 단기간에 뭐 급등을 했는데, 시가총액 1,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쪽으로도 시장이 워낙 좋을 때는 뭐 이런 테마성으로도 움직임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1,500억짜리를 매매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코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흔히 말하는 정책주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주들은 기대감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STO랑 아마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도 좀 매기가 좀 쏠릴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시장은 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섹터들이 막 매수세가 들어왔다 나왔다 셀돈도 나오고 그럴 테니까. 아무튼 근데 STO랑 그쪽은 계속 뭐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일했을 때는 MSCI 코리아 TF는 1.8% 정도 올랐고요. 오늘 새벽은 한 0.24%. 그리고 그 지금 야간 선물이 여기 있다. 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전일이 한 1% 정도 뭐 움직임이 나온 그런 측면이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잘 안 빠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98 정도 찍었다 다시 99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전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1,300원을 뭐 강하게 깬다?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깬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를 진짜 팍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냐면 그러니까 달러가 어쨌든 그 흡수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미국이 높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추경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을 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약세 움직임을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에 막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강세가 가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조적으로는 약세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서학 투자자분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 1,4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다시 1,400원 트라이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그러니까 원화가 급락을 원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달러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